저희가 지금 인형극제, 마임축제, 연극제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좀 짚어봤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춘천의 대표 예술 공연 축제들이 예전만 못하다, 좀 참신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일부 받아들여야 될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의 춘천의 공연예술축제 역사를 쭉 훑어봤지만 분명히 뭐 흥망성쇠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피크에 놓였던 지점도 있는데 그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그것을 공연 축제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도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시대 환경상의 변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미디어 매체, 또 다른 어떤 축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만 못하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한물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좀 역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가령 우리가 영화제 같은 경우도 최근 오히려 그 전문화된 장르 영화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의 산악 영화제라든가 또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 음식 영화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다거나 그다음에 건축 영화제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매니악한 부분들이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매니아층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 사회의 다양한 분들이 뭐 때로는 취미로 또는 일상의 문화로 생활 문화로 그것들을 접하면서 저변이 오히려 넓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힌트 삼아 본다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등산 테니스 그러면 왠지 중장년 이상의 놀이 문화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젊은 층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러닝하는 거, 네. 등산 가는 거, 테니스 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냥 단순한 복고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발전의 계기다. 여기에 저는 춘천의 축제에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침체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행정이나 어떤 지원의 기구에 있어서도 좀 소원해지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오히려 이것을 좀 기회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 감독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이제 축제 조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저희들끼리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축제도 관성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부딪혔던 게 그 관성과의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30년을 흘러온 축제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흘러가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볼까라는 걸 하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싶기도 하는 그런 어떤 갈등 과정을 제 스스로도 겪었는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축제장에 안 오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축제 조직들이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어떻게 더 많은 또 다른 계층들을 우리 축제 안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축제를 개최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자체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이 잘 형성된 예술적 특화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면 지자체 측면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축제 현장에게 의견을 여쭤보면 가장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원 지원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공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행정에 대한 예산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여의 여지가 커집니다. 당연히 그건 공공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집행됐는지부터 해서 집행의 방향까지도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어찌 보면은 뜨거운 감자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의 지원만을 고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 충분히 축제들을 치를 수 있는 여건에는 축제 행사 비용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 조직에 대한 간접 지원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 분야가 열악하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서 직장으로서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 미래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토대들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매년 치러가야 되는 상황들.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과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행정의 지원, 정책적 지원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네. 우리 권 대표님은 상시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서 춘천 얼마나 좀 갖춰졌다고 보세요? 평가를 하세요? 글쎄 뭐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다른 도시에서는 춘천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여기 뭐 문화재단의 활동도 그렇고 최근에 문화도시 활동 그리고 어느 도시도 흉내낼 수 없는 축제를 갖고 있는 도시 이런 모습들로 타 도시의 문화활동가들이나 현장에서는 춘천을 부러워하는데 또 춘천에 살면서는 또 그렇지 않은 면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정책의 지원을 금액으로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관심도만 갖고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지역의 정치 지형상 어느 한쪽이 많은 지원을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네. 오히려 역으로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로 봤을 때 오히려 문화예술계 현장과 문화행정 혹은 그 정책과의 만남의 장들과 얼마나 우리가 교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일로만 만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로 만나야 되겠지만 그 축제가 되면 축제 시기에 만나고 그리고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상시적인 지원이나 공연장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30년이 넘는 마임과 인형을 테마로 한 축제를 해왔는데 정작 지역의 마임극단, 인형극단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한 지원들, 전반적인 지원과 맞물리는 이야기거든요. 축제가 계기를 만들고 확장의 어떤 모멘텀이 된다면 그걸 상시적으로 도시의 문화로 만들 수 있는 문화 정책, 문화 행정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자체와 예술인들의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성 감독님께서는 지자체의 역할, 예술에서의 지자체의 역할 어떻게 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모 국가의 문화원, 서울에 있는 문화원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뜬금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춘천 인형극제는 춘천시가 직영하는 건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오해를 하시지? 저희는 민간재단법인이고 민간단체고 보조금 교부받아서 1년에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지 않아요, 예산이 사실은. 네. 축제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파견되신 분들도 놀라는 게 타 지역 큰 축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인형극제 예산은 정말 작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규모, 올해도 55개 작품을 공연을 하거든요, 일주일간. 와, 이렇게 치르신다고요? 라고 놀라는데 뭐 막 늘려갈 수 없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또 행정하고 얘기하다 보면 듣는 얘기가 어떻게 인형극제만 더 줍니까? 많은 단체와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되죠. 우리 축제가 시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없는 돈 가지고 잘 알뜰하게 축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홍보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시가 가진 자원 속에서 전광판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많이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이 숙소 인프라가 너무 적어요. 사실은 숙소에 쓰는 돈도 어떨 때는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교통, 인형극장 접근성,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몸짓극장에서도 공연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생각했을 때 인형극장과 몸짓극장이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돼요. 올해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임대해서 네.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데 저는 그 돈도 아까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이 지자체가 가진 공공 자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마임 축제, 연극제 이런 축제들이 열리는 시기 동안은 최대한 공공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축제 장소입니다. 3대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대한 군중이 운집해서 축제를 즐길 만한 공간이 지금 현재 마땅치 않아요. 올해 마임 축제가 중도에서 있었죠. 네. 그 전에는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했었죠.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 과연 내년에도 중도에서 할까? 이번에도 교통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캠페이지도 그래서 결국은 또 뜨거운 또 화두인 것 같고 네네. 그런 큰 공간이 여전히 지금 막혀 있고 뭐 예전에 했던 위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네 3대 축제가 있는데 한번 대규모 군중이 운집해서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왜 없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가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 감독님께서는 강원도립극단의 초대 감독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초대 감독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좀 했죠. 잘해 주셨고 저도 뭐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다 나왔지만은 이 완벽한 독립성을 갖추기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직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싶고 책임을 지고 싶은 그런 책임감 때문에 조금은 부딪힘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형극제로 옮겼잖아요. 네네.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단체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궁색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네. 또 변화도 네. 행정은 경직할 수 있지만은 민간 단체는 우리가 변화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화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유연성에 있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래서 뭐 흔한 얘기지만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늘 생각나던 그런 알겠습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축제와 관련해서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서는 요즘 가장 힘쓰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권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그 뭐 우리 원주, 춘천, 강릉, 영월 이렇게 강원도에 4개의 문화 도시로 지정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 기회로 강원도 속초 문화 도시 만드는 일 관련해서 지자체를 좀 넘어서 영동 영서를 좀 연결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매칭 플랫폼이 좀 생겨나면 어떨까? 그것이 춘천이 사례가 되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들이 개인적인 관심사이자 요즘 흥미를 갖고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정책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뭐 아까 말씀에 조금 연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의 고민도 가능합니다. 가령 뭐 그 중앙 정부에서는 어쨌든 큰 흐름에서의 분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예산에 대한 권한들과 예산에 대한 그 집행 권한들을 지역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 예산이 늘지는 않고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역에서의 재원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들을 지금 고민해야 되고 예술 노동과 관련돼서는 경력 누적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당장에 한번 지역에서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인력이 짧으면 일주일 3개월씩 로테이션 되는 이 구조가 사실은 사회 경력으로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경력들은 어딘가에서 공인해서 마임축제도 하고 연극제도 하고 인형극제도 했던 이 사람의 경험이 올곧게 사회적 경험으로 인정되고 그것을 토대로 그 사람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치러질 수 있는 시스템. 쉽게 말하면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인증제 있는 것과 같은 방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도권 제도화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 감독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올해 인형극제에서 또 새롭게 제가 하나 꺼내든 새로운 부문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오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이제 오프 참가작들이 저녁에 공연을 하거든요. 오프는 공식 초청작이 아닌 자유롭게 내가 이 작품을 한번 추천인형제 가서 해보고 싶어 하는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그 작품들이 시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내일과 모레 저녁에 인형극장에서 펼쳐지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인형극 축제가 프랑스에 있어요. 네. 영화는 깐느가 있듯이 샤를르빌 메제르라는 지역에서 큰 축제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네. 가서 보니까
오프 공간이 아예 섹터가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크게 따로 축제장이 마련돼 있고 거기서 너무나 자유로운 풍경으로 인형극도 하고 피자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맥주도 마시면서 너무 그 자유로웠던 풍경이 인상적이어서 아, 우리 인형극제가 또 다른 변신을 꿈꿀 수 있다면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성인들이 와서 또 이렇게 놀 수도 있는 그런 오프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올해는 예산 때문에 못했지만은 네. 인형극장 근처에 고구마섬이 있습니다. 야구장 있는. 예. 저희가 거기가 후보지였거든요. 네. 그런 고구마섬 같은 공간에서 또 하나의 오프 축제장을 만든다면 내년 5월 유니마 축제 때는 또 아, 인형극제가 이제 이런 풍경도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더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거기에 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